먼저 오늘 세미나 연사는 지난 여름에 제가 우리 ERC가 조직적으로 대전에 과학기술 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저희 연구 기술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연구센터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 즉 우리가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그 혈관 탄성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분을 우연히 만나갖고 이렇게 접촉을 했더니 또 우리 팽동구 교수님하고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셔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사는 이병철 박사님이시고요. 아마 이름이 이병철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해드리면 고려대 전자과를 2003년도 졸업하셨고 같은 학교 전자과를 2005년도에 카이스트에서 전자과에서 2005년도에 석사 학위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키스트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구 생활을 하고 계신데 중간에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키스트를 잠시 휴직을 하시고 스탠퍼드 전자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MEMS 전공이신 것 같고요. 웨어러블 디바이스 전공의 MEMS이신 것 같은데 오늘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CV를 제가 봤는데 올해 상복이 터졌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보면 대통령상, 그 다음에 과기부 장관상, 여기 있는 그 NST 그 체어맨상,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스타트업 실험실 창업 관련된 과기부 장관상, 그리고 K 스타트업 바이오닉스 리서치 센터 관련된 국무총리상까지 다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다 다른 내용이냐 했더니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워낙 우수해서 올해만 5개의 장관상 넘어가는 장관상, 국무총리상, 대통령상 다 휩쓸었고요. 그전에도 보니까 뭐 온갖 상이랑 상은 그전에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하나 다 소개해 드리기엔 너무 많아서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일회용 부착형 초음파 기술을 써서 혈압 및 맥파 등 혈류 정보를 획득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오늘 한번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소개해 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대전에서 우연찮게 송 교수님 만나가지고 송 교수님이 처음에 저희 부스 찾아오셔가지고 어떤 기술이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때만 해도 사실은 이렇게 발전되지는 않았는데요. 그걸 좀씩 이렇게 발전시키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좋은 상들도 받을 수가 있었고 참 올해는 저한테는 되게 뜻깊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올해 제가 원래는 이 일회용 부착형 초음파 기술 관련돼서는 사실 저희가 거의 9년 동안 연구를 해서 올해 만들었던 그 논문이 나와서 가지고 그 논문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상을 받았고 오랫동안 이제 연구를 한 거에 대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제 소개는 일단은 넘어가겠고요. 간단하게 저희 랩을 갖다가 소개를 시켜드리면 저희는 이제 초음파를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베이스가 이제 그냥 전자과이기 때문에 전자과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봤고 그 중에서도 의료기기 쪽을 갖다가 일단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의료기기는 진단과 이제 치료 두 양쪽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게 이제 초음파여서 초음파와 MEMS와 NEMS를 베이스로 일단은 저희는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좋은 걸 갖다가 만들겠다라는 걸 모토로 지금 삼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랩의 연구 분야는 이렇게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고요.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료기기는 하드웨어를 베이스로 일단은 개발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이제 초음파 트랜스듀서라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이 CMOT과 PMOT인데
오늘은 아마 CMOS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CMOS과 PMOS을 바탕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초음파 진단과 초음파 치료를 갖다가 확장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초음파는 아주 오래된 모달리티이고요. 그 모달리티가 이제 1900 거의 60년도부터 일단은 돼서 1980년도에 이렇게 B모드 이미지,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뭔지 모르시겠죠. 약간. 근데 태아의 모습입니다. 그 태아의 모습이 점차 발전해서 2020년도에 저렇게까지 이렇게 발전을 했었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temporal resolution, 즉 템포럴 레졸루션이 그냥 50프레임 퍼 세컨드였는데 점점 기기가 좋아지면서 지게 10,000프레임 퍼 세컨드까지 올라갔고요. 스파셜 레졸루션도 예전에는 0.5mm에서 지금 현재는 5마이크론까지 내려왔습니다. 거기다가 더 초음파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혈류 속도와 혈류량을 갖다 측정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블러드 플로우 같은 경우에 센시티비티가 약간 플로우가 2cm per second라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1mm per second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졌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러한 것들을 집대성한 게 있는데 그걸 좀 보여드리면 뇌 혈류를 갖다가 이렇게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요 관자놀이, 초음파는 이제 일단은 스컬을 뚫지 못하니까 관자놀이에 저렇게 일단은 대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초음파 영상을 이렇게 얻게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초음파 영상을 얻게 되면 이렇게 잘 안 보여요. 근데 거기에 이제 최대한 빠르게 찍는데 그 와중에 저희가 주입할 수 있는 조영제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영제라고 하면 마이크로버블을 갖다 주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마이크로버블을 주입을 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스페클 노이즈라는 것을 갖다가 캔슬레이션을 하게 되면 저런 식으로 이제 반짝반짝반짝하게끔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마이크로버블의 로컬라이제이션과 마이크로버블의 덴시티 매핑을 일단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로버블 자체의 덴시티 매핑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혈관만 이렇게 해서 추출해서 일단은 영상을 갖다가 뽑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스케일바가 1mm인데 그리고 뎁스 같은 경우에는 55에서 65의 뇌혈관을 갖다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마이크로버블을 갖다가 측정하면 벨로시티 벡터 필드를 갖다 뽑을 수가 있습니다. 벨로시티 벡터 필드를 뽑아서 마이크로플로우 렌더링을 하게 되면 아주 예쁜 이제 영상을 갖다가 찾을 수가 있고요. 이게 2021년도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에 나와 있는 거여서 뇌혈류의 이제 그냥 일반적인 플로우를 갖다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와류와 이제 뭐 여러 가지 플로우를 갖다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러한 기술이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fMRI에서 뇌 펑셔널리티를 갖다가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fMRI에서는 볼드 이미지를 갖다 추출을 하는데 그 볼드 이미지와 약간 비슷한 유사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뇌 펑셔널리티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되면 뇌 안에 플로우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뇌는 이제 마우스의 브레인을 갖다 본 건데 마우스가 그냥 레스팅의 상태에 있다가 요 위스커, 즉 수염을 갖다가 이렇게 스티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느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쪽 뇌의 활성도가 높아져서 실제로 블러드 플로우가 약 한 28% 정도가 올라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들어가는 플로우가 있으면 당연히 나가는 플로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 아테리얼 인풋이 있으면 이제 베인 쪽에 이제 정맥 쪽으로 나가는 혈류도 일단은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스티뮬레이션이 되었을 때와 레스팅 상태의 차이를 갖다 봄으로써 아 그쪽 영역에 뇌가 활성화가 됐다라는 것들을 측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영상들이 사실은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예전에 컴퓨터는 아주 벌크했었는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특히나 이제 테크놀로지 이네이블러가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적인 기술이 점차 발전함으로써 울트라사운드의 영상 기술도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좀 이제 의문인 게 2020년도에 그러면은 더 이상 초음파에서 어떤 부분이 발전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했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초음파는
초음파 신호를 갖다가 발생을 시키고 감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주로 얘기하는 게 트랜스듀서고요. 그 트랜스듀서가 한 번은 여기 1990년대에 이렇게 브로드밴드 트랜스듀서라고 개발이 됐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1950년대에 썼던 트랜스듀서 자체를 지금까지 써왔던 게 있어서 저희는 그 트랜스듀서를 좀 바꾸게 된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좋은, 아까 보여드렸던 좋은 혈력학적인 지표들을 갖다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신체는 사실 굴곡면이 있고요. 현재 트랜스듀서는 저렇게 리지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갖다가 매칭이 안 된다는 걸 잘 보실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렇게 컨케이브 서페이스나 컨벡스 서페이스가 휴먼 바디에 여러 군데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매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킴들을 쓰는데 그 와중에 이제 2018년도에 소프트 일렉트로닉스가 이제 개발이 됐고 그러한 것들을 울트라사운드 트랜스듀서와 결합을 함으로써 이렇게 플렉서블하고 웨어러블한 형태로 울트라사운드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컨포멀 컨택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줬고 이 컨포멀 컨택에 이어서 이제 2018년도부터 쭉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이 꽤 많이 나왔었고요. 현재도 이제 2025년도에 보시면은 2018년도에 이제 네이처에서 좀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2025년도에는 이제 사이언스에서 이렇게 해서 공격적으로 나오고 네이처는 이제 리뷰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거는 이제 그런 컨포멀 컨택에 대한 울트라사운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주어졌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논문은 2018년도에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앞서 보여드렸던 논문에 이어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에 이제 이걸 가지고 혈류적인 역학을 갖다 측정할 수 있는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그룹에서 그 논문이 발표가 됐었고요. 그래서 디바이스 형태는 또 동일하게끔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포멀 컨택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 컨택을 했었을 때 헤모다이나믹스 모니터링에 대한 것들을 갖다 측정을 했었고요. 이러한 굴곡면들이 생겼을 때 각각의 헤모다이나믹 모니터링이 리절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갖다가 보여드리는 결과고 그 와중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캐로티드 아터리에 있는 아터리와 인터널 저그널 베인, 즉 경정맥이죠. 경정맥에서 각각의 맥파를 갖다가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이제 경정맥에서 이어서 이제 2023년도에 앞서 보여드렸던 디바이스를 좀 더 고도화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혈류의 소스인 심장을 갖다가 보는 것들을 갖다가 측정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 심장에다가 웨어러블 이미저라고 하는 오토고널 스트레쳐블 울트라사운드 어레이를 갖다가 붙여서 이제 실제로 레스팅 이 상태에 있다가 엑서사이즈, 심부화를 갖다가 걸었을 때 그리고 그 리커버리 상태에서 각각의 혈류 이제 인터널 벤트리클러 세텀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혈류 그다음에 심장의 판막 그런 것들을 갖다가 측정을 해가지고 실제 어떻게 심장이 움직이는지를 갖다가 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뇌혈류를 갖다가 이렇게 부착 형태로 만들어서 측정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플렉서블하고 스트레쳐블한 패치를 갖다가 붙여서 트랜스크래니얼 도플러를 갖다가 측정을 했었고요. 그 트랜스크래니얼 도플러를 이용해서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울트라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스컬을 갖다가 투과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붙여서 3차원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혈류량을 갖다가 받고 실제로 이 밑에 보시면은 저기 주로 MCA라고 하는 그냥 PCA, MCA 즉 뇌 혈류를 갖다가 측정을 하다가 중간에 경동맥을 갖다가 누르게 되면 그거에 대한 혈류량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요. 캐로티드 아터리를 갖다 누른 후에 각각의 저 뇌혈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갖다가 측정을 실시간으로 했던 논문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거는 한 군데에서만 측정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은 템포럴 윈도우, 오비탈 윈도우, 그 다음에 뒤쪽 목 쪽과 이제 뒤에 있는 그 속옷
피털 윈도우를 갖다가 다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하나의 3차원 형태로 일단은 컴파운딩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거고요. 그거에 대한 각각 플로우를 갖다 측정을 했고,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떠한 움직임이나 이러한 엑서사이즈를 갖다가 했었을 때 측정했던 플로우들을 갖다가 측정이 됐고요. 그런 기술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3차원으로 컴파운딩하는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 3차원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울트라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를 갖다 측정을 해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이 기술도 여러 군데를 갖다 일단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러한 논문들을 보고서 이게 여러 군데 패치를 붙여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하고, 그러한 패치들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이렇게 패치를 붙여가지고 일단은 쓰고요. 방광을 갖다 측정한 건데, 이 패치를 갖다가 그 다음에 다시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닦는 그런 클리닝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저 디바이스 자체가 사실은 고가이기 때문에 저거를 다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클리닝을 하고 저거를 다뤄야 된다라는 걸 보면서 이게 사실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쓰이거나 그렇게 필요한 거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 저 디바이스 자체를 그냥 여러분이 잘 아는 ECG나 EEG 같이 이렇게 일렉트로드 형태로 일단은 만들고, 그거를 만든 다음에 얘네를 붙이고 난 후에 그냥 한두 번 사용을 하고 버릴 수 있게 되면은 사실 소독도 필요 없고 클리닝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인펙션도 필요 없고 그 디바이스의 데미지도 사실은 뭐 상관없이 이제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러한 디바이스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계속 개발을 했었고, 그거를 갖다가 한 9년 동안 저희가 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었어요. 기존에 있었던 디바이스들은 이러한 성능적인 측면에서 이제 초음파 디바이스가 구동을 하려고 그러면 납이라는 물질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납이라는 물질은 유해 물질이고요. 그 물질을 갖다가 그냥 함부로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일단은 만들 수가 없고, 이런 물질 때문에 사실은 이 디바이스 자체가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디바이스를 갖다가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실제로 그러한 납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세라믹 디바이스를 갖다가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디바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가공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계적인 가공에 의해서 하나의 디바이스가 한 400불 정도로 일단은 가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회용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디바이스를 사실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6년서부터 2015년까지 스탠포드에서 학위를 하면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이런 세라믹 트랜시스터를 갖다가 처음에 1990년도부터 연구를 하시다가 1993년도에 저 CMOS이라는 캐패시티브 마이크로머신 울트라소닉 트랜시스터라는 디바이스를 개발을 최초로 하셨고, 그 디바이스를 갖다가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면서 2017년도에 이제 상용화를 시켜가지고 회사를 만들으셨고, 그걸 갖다가 상용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단점들이 있는데, 저 디바이스 자체는 사실 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실리콘으로 일단은 만들어져 있는 디바이스고요. 그렇지만 요 피에조 일렉트릭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납이 들어가 있거나 압점 물질로 되어 있고 세라믹이어서 이제 물질적으로 이제 가공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저 CMOS이라는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격도 낮출 수가 있고, 원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원하는 형태 어떤 형태든지 이렇게 해서 가공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점으로서는 저희 지도 교수님이 만들었던 CMOS 자체는 출력이 낮다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이러한 출력 낮은 것을 갖다가 좀 어떻게 해결을 해볼까 라고 해서 저런 형태의 디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따분하시겠지만 제가 어떻게 그 디바이스를 만들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뭐 반도체 기본적인 물질은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요. 그 실리콘 자체가 사실은 되게
뭐 규소입니다. 모래의 형태고요. 그 모래의 형태를 갖다가 작게 만들면은 걔가 소프트해집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해지는 것들을 이용해서 스프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 스프링을 이용해서 디바이스를 만들고요. 요 차트를 보시면은 그 디멘전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모듈러스 엘라스티시티, 즉 얼만큼 그게 탄성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시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소프트해진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에 반해서 그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fracture strength, 즉 부서지는 강도는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서 저희는 그 사이즈를 갖다가 스프링을 만드는데 스프링의 사이즈를 줄이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나노미터 사이즈의 그냥 와이어를 갖다가 만들게 되면 얘가 스트레스 대 스트레인 대 스트레스에 대한 커브를 보실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실리콘 자체, 즉 모래가 한 12%가 늘어난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갖다가 이용을 해서 이렇게 라드 같이 만들었고, 이 실리콘 나노 컬럼을 만들어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디바이스를 만들었을 때 실제로 스프링으로 잘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뭐 앞서 보여드렸듯이 12% 정도인데 저희는 한 9% 정도가 일단은 인정이 됐고, 반도체 공정을 통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12% 같은 경우에는 합성에 의해서 만들었던 실리콘 나노 스프링이라고 그러면, 저희는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만들었을 때 약 한 9%로 제일 높은 성능을 갖다가 이룰 수 있었고, 그걸 갖다가 초음파 디바이스, 그 스프링을 이용해서 초음파를 발생을 시키고 센싱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디바이스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스프링을 갖다가 이렇게 실리콘 마이크로 컬럼으로 만들고, 그걸 갖다가 이용해서 실리콘 나노 컬럼으로 일단은 만들 수가 있고요. 걔에 따라서 이렇게 실제로 눌러보면 얘가 스프링처럼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에 의해서 저기 백큐um 갭이라고 하는 갭을 갖다가 만들어서 걔를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진동을 시키게 되면 초음파를 발생을 시키고요. 저 갭이 변함에 따라서 초음파를 감지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어레이를 만들었고, 실제로 잘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400불 정도가 앞전 재료로 일단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앞서 보여드렸던 400불짜리를 한 20불 정도면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연구 단계에서 지금 20불이고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회사의 저희가 타겟은 지금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3불 이하로 지금 하나의 디바이스를 만들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러 개의 패치를 원하는 데다가 붙이더라도 한 뭐 10개 붙여도 한 30불? 3, 40불 정도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 가격을 지금 낮추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나노 컬럼을 이용해서 슈퍼 스프링을 만들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앞전 소자 대비 한 10배, 16배 정도의 이제 성능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어서 일회용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는 무선으로 일단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앞서 보여드렸던 초음파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작지만 플렉서블하고 뭐 네이처 뭐 여러 논문에서는 그렇게 소자 같은 경우에는 플렉서블하고 이렇게 하지만 뒤에 시스템 단은 되게 벌키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출력을 갖다가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저희는 소자 출력이 지금 16배 정도가 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선으로 일단은 디바이스를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측정을 했었을 때 기존의 5V 정도로 한 1.1 메가파스칼 정도의 출력을 낼 수 있다는 것들을 검증을 했고, 실제로 그게 어떠한 성능이냐, 기존에 있었던 병원에서 쓰는 커머셜 PDT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미션 프레셔 에피션시, 즉 출력 같은 경우에 한 13.4 킬로파스칼 퍼 볼트라면 저희는 약 한 220 킬로파스칼 퍼 볼트로 일단은 되어 있고요. 이걸 차트로 보시면은 기존에 있었던 디바이스들이 요 PMMPT라는 디바이스의 앞전 소자로 만들고 납을 갖다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5,400으로 약 한 3배 정도의 이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나노 스프링을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또 이제 반도체 공정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소프트하고 하드한 그 아일랜드 형태의 이런 소재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게 되면 이 아래에 보시다시피 정말로 이제 얇게 그리고 플렉서블하게끔 만들 수가 있어서 실제로 완벽하게 이제 웨어러블하고 스트레쳐블하고 한 디바이스를 일단은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제일 처음 했었던 게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CCA, 즉 커먼 캐로티드 아터리와 저그널 베인을 갖다가 일단은 측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보여드렸던 논문들 중에서 심장에 대한 것들도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뇌혈류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CCA와 이 JV 쪽이어서,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패치를 갖다가 붙일 수 있게끔, 그것도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으로에다가 붙여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디바이스의 성능을 갖다가 좀 비교를 했었던 차트고요. 기존에 있었던 디바이스 대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로 일단은 만들게 되면 기존 디바이스의 최고 성능으로 일단은 측정을 할 수 있었던 깊이나 그 영역 같은 경우에는 한 4cm 정도가 되는데 저희는 그냥 한 8V, 9V 정도로 일단은 7cm까지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기존에 나와 있었던 2023년도 네이처 같은 경우에는 얘네 디바이스를 원쓰리 컴포짓을 이용해서 다이싱, 즉 아까 기계적인 가공으로 만들기 때문에 피치 자체가 400 마이크로미터고 커프가 30 마이크로미터예요.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줄일 수가 없고 줄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닷 형태의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걔네가 피치랑 이렇게 넓기 때문에 그레이팅 로브로 인해서 이렇게 닷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썹 모양으로 일단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게 반도체 공정으로 이제 커프를 줄일 수가 있어서 그 주파수에 맞는 그레이팅 로브를 갖다 없앨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닷을 이렇게 점 모양을 갖다가 점으로 이렇게 찍을 수가 있다는 것들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의사분들이 아마 보시면은 이 영상을 보시고 사실 되게 형편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진짜 로 데이터거든요. 그냥 로 데이터를 갖다가 측정을 했었고 기존에 있었던 이런 초음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그 소프트웨어 처리를 갖다가 많이 한 상태에서 보여주는 영상이어서 저희도 그런 기술을 갖다가 지금 좀 디벨롭먼트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이러한 디바이스를 갖다가 양쪽에 붙여서 동시에 이제 CCA 양쪽의 CCA와 저그널 베이를 갖다가 일단은 측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랑 레프트를 동시에 이렇게 해서 측정을 했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맥파를 측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에 CCA의 anterior wall과 posterior wall을 갖다가 측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렇게 맥파를 빨간 라인으로 일단은 측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혈압을 갖다가 측정을 해가지고 혈압의 변화량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아래 회색 같은 경우에는 커머셜 토노미터, 그 일반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맥파기를 갖다가 측정을 했었을 때 저희가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팔로우업을 그러니까 따라간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커머셜 토노미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측정을 해보셨다시피 이렇게 잘 측정을 하면 저렇게 맥파가 잘 나오고요. 이렇게 미스얼라이먼트가 나면 이렇게 캐로티드 아터리를 제대로 일단은 측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힘을 주게 되면 스퀴즈가 되면은 맥파의 파형이 변화가 되는데요. 저희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붙여놓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측정한 거여서 anterior wall과 posterior wall이 정확하게 이렇게 맥파를 갖다가 따라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디바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스퀴즈를 눌렀을 때 anterior wall이 이렇게 해서 변화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측정자에 의한 피험자가 영향을 거의 안 받게끔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9명의 양쪽에 이렇게 해서 붙여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IRB를 받고 볼런티어를 좀 모집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 저 볼런티어가 저희 학생들이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다
저혈압이, 정상인 혈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학생들을 혹사시켰나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어쨌든 9명이 이제 한 번씩 쓰고 버리는 형태로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측정을 다 해서 이렇게 시스톨릭 프레셔를 갖다가 했고, 보시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고혈압이고 저혈압, 네, 좀 저혈압이어서 정상인 친구가 아마 저 7번인 친구밖에 거의 없었고, 양쪽이 사실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일단은 학생들이 정상적이고, 그런데 왜 양쪽이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것들도 조금 같이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심장 쪽이나 아니면은 당연히 이제 뇌혈류나 그렇게 들어갔을 때나 여러 가지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변이 통제를 하면서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디바이스가 앞서 보여드렸듯이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일회용으로 만들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커넥터를 잘 만들어서 저런 식으로 USB 타입 형태로 일단 만들어가지고 커넥터를 쓰고 저 앞단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쓰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버릴 수 있게끔 지금 세컨 버전을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서드 버전으로 지금 회사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구 단계에서는 세컨 버전으로 저런 식으로 일단은 PCB와 이렇게 저희 디바이스를 갖다가 마운팅을 해서 저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커넥터를 갖다가 연결을 해서 저 앞단은 붙여서 쓰고 이제 버릴 수 있게끔 만들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제 뇌에 있는 혈관을 도플러를 TCD를 갖다가 조금 측정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조금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TCD를 가지고 AI와 결합을 해서 저 플로우를 갖다가 좀 측정을 하게 되면 약간 우울감을 느꼈을 때랑 그냥 정상적이었을 때랑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떠한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평가를 해보면 그게 코릴레이션이 된다라는 것들을 좀 측정을 해서 지금 논문을 쓰고는 있습니다. 세컨 버전으로 일단은 양쪽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측정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아직까지는 2D 매트릭스 어레이가 아니어서 1D 어레이여가지고 2차원 평면에 일단은 영상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요 크로스 섹션을 갖다가 붙인 거, 그 다음에 90도 돌려가지고 롱디튜디널로 이렇게 해서 봐가지고 붙여가지고 할 수 있게끔 양쪽으로 일단 붙일 수가 있고요. 뭐 지금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여러 군데 일단 붙여가지고 지금 측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일회용, 클리닝 필요 없고 데미지도 걱정 안 해도 되고 인펙션도 필요 없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는 이게 양산 형태로 가서 실제로 한 3불에서 5불 정도로 일단은 구매를 해서 쓰실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다가 올해 이제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에 그 실질적으로 이게 클리니컬하게끔 얘가 과연 두 개가 매칭이 되느냐라는 측정 결과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혈압을 가장 정교하게끔 재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A라인을 잡아가지고 실제로 압력계를 갖다가 혈관에 찔러 넣어서 측정하는 게 제일 정교합니다. 그래서 A라인과 울트라사운드 센서와 그 다음에 이 혈압계를 갖다가 세 개를 동시에 측정을 했고, 실제로 보시면은 저 뒤에 보시면은 A라인과 울트라사운드 센서가 정확하게 이렇게 코릴레이션이 잘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게 매칭이 잘 된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아마 봤을 때 저희도 울트라사운드 센서를 갖다가 여러 군데에다가 일단은 붙여가지고 측정하는 맥파들이 어느 정도 클리니컬하게 에비던스를 갖다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은 그 일회용 디바이스 말고도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앞전 소자를 가지고 일단 기계연과 같이 개발을 또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기계연이랑 개발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사람한테는 계속해서 측정을 할 수가 없고 동물에도 계속 측정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런 혈류 측정을 할 수 있는 셋업을 좀 만들어 놨고, 지금 형태에서는 펄스타일 펌프와 그 다음에 이렇게 이미징을 할 수 있는 것과 베스큘러 팬텀을 갖다가 지금 제작을 해서 각각의 펄스타일 펌프로 일단은 주고 있고, 저희가 베스큘러 팬텀을 좀 잘 만들게 되고 탄성도를 갖다가 잘 개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펄스가 아니라 심장에서 뛰는 것처럼 그런 펄스를 갖다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뇌혈류를 갖다 측정했을 때 마이크로버블을 갖다가 이제 측정을 했었는데요. 그 측정을 하는 거에 저희는 펑셔널리티를 좀 주려고 나노드럼렛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울트라사운드에 반응을 해서 영상을 갖다가 찍을 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버블을 주입하게 되고 서큘레이션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울트라사운드에는 아직까지 영상이 보여지진 않지만 저희가 원하는 부분의 울트라사운드를 일단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플래시라이트처럼 이렇게 해서 비춰줘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 비추게 되면 걔네들이 이제 나노버블이 마이크로버블처럼 이렇게 커지고 걔가 조형 효과가 있어서 거기에서만 이렇게 해서 울트라사운드가 보일 수 있게끔 해서 걔네를 이용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뇌 영상을 갖다가 좀 더 아니면은 플로우를 갖다가 좀 더 잘 볼 수 있는 형태로 일단은 만들려고 하고 있어서 지금 이 연구는 이제 서울대 화공과에 있는 교수님과 같이 이제 공동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 그 우울증 관련돼서 좀 이렇게 신호를 갖다 측정을 붙여가지고 신호를 측정을 하고요. 그 신호를 갖다가 잘 뽑아내서 머신러닝을 돌리게 되면 이제 84%, 85% 정도의 코릴레이션, 즉 피처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 85% 정도까지 코릴레이션이 됐고 그 부분에 의해서 제가 현재는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좀 약간 우울하다, 아니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85%인데 이게 그 TCD뿐만 아니라 약간은 그 ECG랑 EEG랑 같이 코릴레이션을 하면 그게 한 90%까지, 90%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우울증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좀 감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지금은 근데 저희가 측정했었을 때 아직까지는 이제 모수가 너무 작아서 90% 정도는 되는데 그 모수가 작아서 그게 과연 코릴레이션이 된다 안 된다라고는 일단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렇게 웨어러블 형태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하는 테스트에 그거를 저희 디바이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일단은 여러 가지 우울증뿐만 아니라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정신질환적인 것들을 갖다가 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너무 일찍 끝내는 감이 없지 않은데요. 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학생들 앞서 보여드렸듯이 9명의 학생들이 제가 너무 쪼았더니 두 친구는 이제 고혈압이 됐고 여러 친구들은 막 저혈압이 됐는데 그 친구들의 다 공이 컸고요. 네, 여러 펀딩 소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9년 동안 연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